자, 교재 갈게요. 이제 어디를 가냐면 28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주택의 분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론이 1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 우리 개론에 확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공장 용지는 지목이 공이었어요, 장이었어요. 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차장촌은 했었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공식으로 나왔고,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1차만 준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차만. 다 1, 2차 다 하세요? 자, 어, 그래서 할게요. 갑니다.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고, 공법을 물어보려고요, 공법을. 주택에 대한 분류인데, 주택이 분류인데, 공법을 물어보는, 일단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죠?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가 어떤 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은 제가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고?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가 보여요.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되고 연립이 되고 다세대가 되고 기숙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것은 이건 주택법상일까 건축법상일까? 건축법.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달라요. 그냥 1차만 해. 1차는 안 되겠다. 내가 딱 상태 보니까 2차는 안 되겠다. 1차만 해, 1차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몇지 선다죠? 오지 선다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달라요. 그래서 네가 건축법은 기숙사가 우리가 주택법은 기숙사가 안 들어가요. 건축법만 기숙사가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독주택은 단독 있죠. 단독 있고 또 뭐 있어요? 자, 다가구가 있고 다중이 있죠. 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공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다음이니까 요거는 건축법상입니까? 건축법상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주택법상은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주택법상에 우리 주택을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건축법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기를 어저께 또 봤어요. 제가 후기를 봤는데 좀 특강도 잘 들으셨다고 그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 나갖고 새벽 2시에 만들었어요. 자, 이건 주택법상이죠. 건축법상이야, 주택법상이야. 주택법상이에요. 주택법상은 뭐가 안 들어가요? 공간과 기숙사가 안 들어가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주택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주택이 공기가 안 통해. 그 땀, 공기가 부족하다. 어, 그럼 공기가 부족하면은 이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법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몇에 선다죠? 얘 세 개, 얘 세 개죠. 느낌이 안 오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야 요거 네 개를 만들었어. 네 개를 만든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여기가 안 들어가는 건 뭐다?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할게. 자, 그럼 공간과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을까? 요거는 이제 아셨죠? 근데 아셨는데 이제 요거는 딱 지우고 뭐가 나오냐면 층수하고 제곱미터가 나와. 바닥 면적이요. 그러면 아파트는 지금 몇 개층이죠? 5개층 이상이죠. 다 계층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5개층 이상입니까? 이상 다 이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단독과 공동 중에서는 어디가 더 높아요? 공동이 높죠. 얘는 낮거든요. 맞습니까? 뭐 단독이라는 자체는 얘가 들어가니까 얘와 얘가 이제 면적하고 충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개층이야? 얘는요, 3개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웃긴 게 뭐냐면 다 660인데 다중만 33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예요. 그럼 초과 나오면 못 찍고 연립 330 나오면 다중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660이 다 다라면 자 다가구 다중 중에서 어떤 게 330이에요? 그냥이야 글씨가 작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또 새벽 2시에 만들어 봤어요. 그 후기를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 후기를 쓰신 분이 있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지. 또 새벽 2시에 뻘떡 뛰어가지고 아까 갈게. 다음 연세대 기숙사. 그건 공동주택이죠,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이게 힘드시니까 지금 단독하고 같이 묶어갖고 면적하고 같이 봐봐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그냥요 제일 높아요. 5계층이죠.
근데 얘는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면적이 나와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여기서부터 쭉쭉쭉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사계층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다가구가 있었죠? 어, 그럼 어떨까? 다가구가 있었고 다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을 딱 가니까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남자들한테. 야, 그 반에, 그래서 A반에 이제 설문지 조사했더니 여기서 고대를 좀 싫어하고 다 연세대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그냥 다 연세대를 원해. 그럼 따보세요. 아, 연세대가 다중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일로 갈수록 그냥야 이게 작아져. 작아진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갑니다. 여기까지가 몇 개층이죠? 4개층이에요. 요거 몇 개층이죠? 3개층이 되는 거야. 어? 여기서 작아지지. 그럼 얘네들이 다 660인데 갈수록 얘만 33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30이고 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초과예요. 이건 다 이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게요. 자, 얘기합니다. 330 나오면 누구죠? 다중이에요. 초과 나오면 연립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할게. 자, 아파트까지 몇 개층? 5개층. 자, 연세대가 다중이죠?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는 몇 층? 4개층. 다가구하고 다중은 몇 개층? 3개층이죠. 점점 층수가 작아져요. 여기까지가 660이죠. 다중을 넣는다? 330이고 아파트 연립까지만 그냥요 초과야. 초과 다 이하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게 어려우면 330 나오면 딱 하나 누구 있어? 다중. 초과 나오면 다 합격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딱 맞히셔야 돼요. 체크하셨어요? 요거 굉장히 잘 내요. 이자들이. 공인중개사의 학교는 문제는 층수하고 제곱미터를 내거든요.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나? 몇 제곱미터야? 이하. 85제곱미터야. 찾았습니까?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50이야? 300이야? 영화에서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또 공부하는 거 언제 봤어? 300인이 몇만 군을 쳐부셔. 걔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몇 인이 살고 있어? 300인. 350이야? 300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맞춰 그냥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2차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아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똑같아 틀리죠? 주택은 뭐가 부족해? 공기가 부족해, 그죠? 공이 뭐야? 기가 뭐야? 그럼 주택법상은 공간과 기숙사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기숙사까지 들어갔죠. 이건 무슨 법이다? 건축법상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 갈게요. 이제 오른쪽이 큰일 났다, 이제.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난리 났네, 이제. 자, 갈게요. 자, 토지의 특성은 거의 100%가 나와요. 토지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특성. 자,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자연적이고 토지에 인간의 힘이 가미돼서 활동하면서 얻는 게 인문적이에요. 그럼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물리적. 항상 물리적으로 너 뭐 할 수 있니? 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모든 자연적은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물리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인문적은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용도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비싸지죠. 경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갈게요. 자,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럼 이동이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데 상대적 위치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위치는. 그죠? 이해 갔나? 그럼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앞에 무슨 적이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이 안 되는 거.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럼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무슨 쪽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근데 토지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자, 영속성이라는 거는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감가가 무슨 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갔으면 이 부지값이 떨어지죠. 치유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경제적 감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적이라는 게 들어간다. 물리적. 자,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적 대체가 안 된다. 물리적이죠. 그래요? 네, 그냥요. 용도는 비슷해요. 용도면 대체 가능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자체를 또 써서 인위적으로 이제 분할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가보자. 그 물리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지. 그럼 그냥이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해. 토지가 병합한다, 분할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자, 아까 이렇게 했어. 우리가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죠? 상대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죠. 그럼 경제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인문적인 환경이에요? 그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어떤 특성이 먼저 나왔죠? 자연적이죠. 그럼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인문적이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후천적이고 얘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이라면 얘는 물리적이요,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고 얘는 항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변적이다, 불변적이다. 불변적인데 얘는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가변적. 얘가 어떻습니까? 얘가 경직적이면 얘가 신축적이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성에 파생되는 특징이 뭐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인데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자체를 써요. 그럼 아까 물리적 위치가 안 바뀌어서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죠. 지리적 좌표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 이건 개별성하고 다르죠. 그럼 이건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수도권은 좋은데 지방이 좀 안 좋죠. 그러면 전국이 같다, 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서울하고 일산이 다르잖아요. 그럼 서울하고 일산이 같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볼펜은 모나볼펜 1,000원이라면 옮길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볼펜이 여기서 남아돈다고 해서 서울이 모자라서 초과 수요라 그래서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모나볼펜은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돼서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럼 지역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생긴 거죠. 그럼 일산도 그냥 있어요. 이게 부분 시장으로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죠. 그럼 그냥이야 구마다 달라. 여기가 무슨 구야? 동구예요? 그럼 동구도 그냥이야 동마다 달라. 동마다 다르죠? 여기가 무슨 동이야? 마도동이죠. 그 마도동도 번지마다 틀리겠죠. 그럼 부분 시장별로 그냥 있어요.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라는 단어를 쓰겠죠. 이 가셨어요? 그래서 시장이 세분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전국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 부분 시장으로 봐야 돼요. 부분 시장 봐야 되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역화라는 말을 쓰고 세분화라는 말을 쓰고 국지화라는 말을 써요. 지역으로 국한됐다. 자, 이거는 개별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죠.
왜? 움직이지 않으니 지역마다 다르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토지를 살려면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대물 활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장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또 다시 캐야 돼.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 활동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잘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게 잘 나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러면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인접성이란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쓸 수 있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29번지에 30번지가 아파트에 공원이 생겼다. 그럼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의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북에서 싼데 강남 가면 비싸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냥입니까? 아파트는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 분석과 인접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 두 가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뭐하고 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펜, 형광펜을 들든지 뭘 들어서 우리가 부동성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펜 들어보세요. 2번에 가시면은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별로 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임장활동, 정보활동. 3번에 가시면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 무슨 분석과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입지론이라는 건 이따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볼펜은 동산이니까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구별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거의 시험 문제가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넘겨보세요. 개별성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넘기시면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동성과 개별성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이동하지 않는 겁니까? 토지마다 다른 겁니까? 그럼 표현이 다르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 항공 근처에 토지가 다 있으면은 적적 건너편의 토지와 여기 토지가 똑같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다릅니까? 지형지세가 달라요. 그럼 아까 항상 얘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물리적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는 그냥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인접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봐봐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하고 내 대상 토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지형지세 물리적 다르죠? 근데 그냥입니까? 옆에 있는 토지가 또 비슷합니까? 그럼 사례가 비슷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용도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면에서 그냥요?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하다고요? 가격도. 그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으로 하죠. 자, 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시험지 뭐가 나왔었냐면, 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그냥 있어요. 원가법이었어요. 원가법. 그럼 원가법은 뭐야? 가액이죠.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새 거로 만들게 되면 100원이에요. 그냥야 감가가 돼. 멋있죠? 멋있다까지 뿌지른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날아갔다는 거죠. 얘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얘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생산할 수 없어 있어. 그냥 대화를 하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 생산이 안 돼? 되니까 만들어졌겠지. 생산이 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중성 아시죠?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생산비를 알 수가 없죠. 얘기해봐요. 그럼 재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산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 얘는 그냥이야 감가가 돼. 그럼 감가가 되니까 원가 사용할 수 있죠. 토지는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제 나왔었어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속 때문에 그렇다? 영속성. 그래서 토지가 원가법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다른 강사들이 어떤 강사 보니까 부중성만은 아니에요. 무슨 성 때문에도. 그럼 토지는 원가방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토지는 그냥인데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달라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비슷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가격도. 그러면 봐봐. 그럼 건너편에 있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용도면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인접성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토지가 비교 방식을 성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 갈게요. 자, 갈게. 물리적으로는 그냥이야 대체할 수는 없어.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가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을 성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러면은 개별성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쟤랑 표현이 틀리죠, 그죠? 이건 지역마다 달라, 물건마다 달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쟤는 지역화가 나왔죠. 그럼 얘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되고. 자,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구체화 나와야 되고. 우리가 독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토지가 이 개별 토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독점에는 B가 빠져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개별화하니까 지역 분석해요, 개별 분석해요. 개별 분석이죠. 그런가요? 그럼 봐봐. 시험 되게 쉽다. 개별화, 개별 분석이 개별 들어갔지. 그럼 무슨 성 찍어? 개별성. 나 모의고사에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 심각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물일가가 안 된대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요 칠판 두 개가 그냥입니까?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동일해. 그러면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 시점에서 하나의 가격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수상하고 있죠? 토지는 똑같아요, 달라.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구분했냐? 부동성은 그냥요 움직이질 않아요. 일로 봐요. 움직여 안 움직여? 음, 그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어,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표현 써야 돼요. 물건마다 다른 표현 써야 돼요. 맞죠?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지역화, 세분화, 국지화, 지역 분석을 써야 되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개별화를 써야 됩니까?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써야 되는 거죠. 요 구분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30페이지 개별성이 있어요? 그럼 동일한 토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표준화가 불가능하죠. 자, 시험 문제 나온 게 건물도 개별성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성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 정착물에도 적용이 안 된다, 된다, 되고요.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요, 독점이요, 비독점이요. B가 빠져야 돼요. 독점화 개별 부동산은 이 토지 소유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B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물리적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면의 대체는 인접성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죠.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표준지 선택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 왜 그럴까요? 토지 가격이 다 똑같으면 평가사가 필요 없죠. 전문가한테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평가하게 되고. 5번 지역 분석이에요, 당연히 개별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이 6번에 한번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자, 정보의 비대칭, 비공개, 비조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우리가 보세요.
완전 경쟁은 이 칠판 두 개가 동질해서 이게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비동질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배별성 때문에 비동질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그 가격과 정보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어,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이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정보 탐색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정보가 공유된 거예요? 정보가 비대칭돼 있어요. 비대칭돼 다 틀리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비대칭성. 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정보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성이 되는 거죠.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일문일가가 안 되죠.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죠. 그런가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칠판 주기는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조직 구조가 유통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 있고 다 있는데 토지 도매상, 소매상 못 들어봤잖아. 그럼 우리가 유통 구조가 안 되니까 어떨까? 조직화돼 있다, 비조직화도 있다. 우리가 집중 통제가 어렵죠. 맞습니까? 그럼 이 자식들이 비를 넣을 수도 있고 비를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개별성 때문에 동질이다, 비동질이다. 그럼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표준화, 비표준화, 정보의 대칭, 비대칭, 독점, 비독점. 짧아. 그때 달라요. 독점은 비가 빠져요. 제발. 예요, 예. 얘는 독점에는 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에는 비가 빠지죠. 독점에는 비가 빠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가 들어간 시리즈에 이 독점이 나쁜 놈이야. 그죠? 그럼 독점이 그 토지 소유자가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독점에는 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용도면. 찾았죠? 그 다음에 인접성은 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한다면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29번지 땅에 30번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쓰레기 밀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얘가 이를 침범하니까 그냥요 경계 문제도 야기시키겠죠. 그래서 갈게. 자, 거기 보시면은 인접성이 있어요.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고 경계, 협동적 토지 이용을 해야 되죠. 맞나요? 그다음 정부가 개발 이익이 나면은 그걸 그냥입니까?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됩니까? 개발 이익에 사회적 환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회적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논리의 근거. 자, 무슨 얘기냐? 자, 29번지 땅에 30번지가 있으면은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불로소득이죠. 그냥 사유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까? 무슨 성 때문에? 지금 무슨 성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인접성 때문에. 제발. 그래서 보시고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있어요? 이 모닝 자동차 또 와봐. 일로 와봐요. 모닝 자동차. 이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장난해요? 얘는 인접성이란 말 쓸 수가 없는데 토지는 쓸 수 있죠.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고 지역 분석도 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개별성 때문이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것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그럼 우리가 국지화 나왔어. 국지화 나오면 개별성이야, 부동성이야. 부동성이고, 그죠? 개별 하나 구체화 나오면 개별성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 29페이지로 가볼게요. 29페이지 가시면은 부종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묶어보세요. 얘가 이제 또 잘 나와요. 그럼 부종성하고 영속성도 차이가 있겠죠? 그 표현의 차이가 다릅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부종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영속성은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종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종성은 뭐냐?
자,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럼 토지 지구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비생산성을 쓰겠죠. 자, 그래서 아까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죠. 자,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압니까? 생산비를 알기 때문에 가격을 매겨요. 근데 토지를 조물주가 얼마 주고 지구를 만들었어요. 장난해? 그럼 우리는 생산비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생산비가 얼마 투입될지 모르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그러면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이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입니까? 완전 수직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균형 가격 형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바다다. 그럼 우리가 아까 임지와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자, 이건 그냥요 용도 전환이에요. 그러면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물리적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 가능하다라는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희소성은 이제 상대적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가 수요에 비해서 그냥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죠. 그럼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이에요.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 그럼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 그럼 집약적이 나왔다는 것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정성 찍으셔야 돼요. 조방화 아니고. 그러면 땅값이 비싸면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을 해. 투기 규제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 토지 공개념이죠.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제어하기 때문에 야,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진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부족해요. 그럼 개인 사유재산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그럼 부중성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거는 부중성이 예외예요.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럼 부중성이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어 본 사람 뽑아갖고 쳐요. 뽑아서 오늘 몇 푸대를 만들었니? 1000푸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그죠? 그럼 얘는 부중성 가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안 되잖아요. 원가 방식을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공급 조절이 어렵고 토지가 부족하죠.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지대가 발생하고요. 자, 독점 소유 욕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굉장히 많죠. 그럼 소유욕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토지는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겠죠.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곽 지역보다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무슨적 토지형. 그래서 이따 집약적 나오면 무슨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토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집가고라는 토지 가격 합리적 수를 넘어버린 거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무슨 공개념이 등장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의라는 게 있어요. 주의. 별로 이렇게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자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이 법적 규제가 많다라는 거는 법적 규제가 필요성이라는 건 그냥 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 근데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제도적 규례 대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깐난아기는요. 저 봐요.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녀요. 가만히 있어요. 나봐, 깐난아기야. 가만히 있지, 그지? 그럼 그냥이야 규율하기가 쉬워. 쉽지? 근데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얘가 한 달 지나봐. 그냥 기어다녀 이렇게. 야, 씨, 못 기어다녀. 그러면 한 6개월, 6개월? 6개월 지나면 기어다니지? 그럼, 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다시 갈게. 간단하게 딱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규율하기 쉬워. 규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토지야. 토지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규율하기 쉽다는 거야.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씨. 그러면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거의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별로. 아시겠죠? 그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거고,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규율하기 쉽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크게 주의할 필요 없는데 그냥 주의라니까 읽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나요?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않죠. 그러면 표현이 다르다는 거지 얘랑.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된다, 소모가 안 된다. 비소모성을 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50제곱미터의 땅이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감가가 안 된다? 자, 지구 땅이 막 줄어듭니까? 장난합니까? 그럼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물리적 감가. 그런가요? 자, 물리적 감가가 된다, 안 된다. 근데 토지가 비가 많이 오면 농지로서에 대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기능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데 이 경제적 감가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 감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에 나옵니까? 그쵸? 얘기를 해봐요. 그럼 감가는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 낮게 평가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됐다고 토지는 발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봐봐. 아까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면은 좋지. 근데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어떨까? 가까우니까 좋아? 아니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거는 치유할 수가 있다, 치유가 안 된다. 안 되죠. 감정평가.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어. 그럼 치유가 된다, 안 된다? 그럼 평가사가 매기겠죠.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감정평가사는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토지를 물리적 감가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슨 감가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를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얘기 좀 해봐요. 그죠? 감정평가사가 이 물리적 감가 됐다는 얘기는 안 쓰는 거죠. 왜 토지가 없어지지는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는 됩니까? 되잖아요. 건물과 부지가 어떻습니까? 땅이 배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멸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익만 있습니까? 나중에 빌려줍니까? 이용이익도 있죠.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 가능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빵은요 빌려줄 수가 있어요?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없어지니까. 아니 주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아침에 파리바게트에서 5천원짜리 빵을 샀어. 근데 자꾸 이제 쉬는 시간에 1,000원만 줄 테니까 빌려달라는 거야. 화장실 갔다니까 있어. 다 드셨어. 드셨죠? 어머 배 째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빌려준다는 건 그냥 다시 와야 돼. 와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렌트카도 있잖아요. 자동차에. 주택 전세 시장이 있는데 토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이 자동차하고 주택하고 토지 중에서 누가 오래 가죠? 토지가 오래 가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 그래서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어?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는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그럼 내가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건 2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겠죠. 그럼 우리가 단기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를 사게 되면은 임대료를 받죠. 이게 지대라고 하고 건물은 임대료를 받죠. 자, 그럼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그냥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어요.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을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원하세요? 임대료를 더 원하세요? 안성래 이제 아유 여가 됐어. 그럼 투기라 그래야 돼? 투자라 그래야 돼? 투자라 그래야 돼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입을 어떡하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게 나왔죠. 그럼 무슨 이득과 무슨 이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무슨 투자할 수 있어?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 배려예요. 인생이 만약에 80세가 평균이라면
자, 그냥입니까? 우리 인간도 그 연령이 높아지고 있죠? 100세까지 간다고 봐봐요. 그럼 그냥에 대해 노후까지 봐야 돼.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공인중개사는 연령 제한이 있어 없어? 지금 장기적 배려하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벽에 못 칠할 때까지 계약 쓸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 교수님, 왜요? 아, 중개사 너무 많이 했다 갖고 포화 상태 아니면, 지금 포화 상태긴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이야 통일이 돼. 그럼 여기서만 중개협회 북한으로 넘어가죠. 저도 그냥이야 북한 가서 강의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강의하는 게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이야 장기적으로 가서 그래. 그냥이야 장래를 예측하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죠. 하루살이한테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럼 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냥요 영속성 때문에 장기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힌트를 줄게. 감가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영속성이에요. 그렇지만 무슨적 감가가 물리적이라는 게 생각이 된 거죠. 이해 갔어요? 그냥이야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 오래 가니까 그냥이야 장기라는 게 나와. 장기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그럼 여성분들 우리가 이 연령이 막 많아지니까 그냥 근데 관리를 잘해야 돼. 원래 40세인데 50세로 보일 수 있잖아. 그럼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이거야. 칠판 중에는 생산만 돼요. 소모도 돼요. 그러면 재생산이 되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게 어려운 게 봐봐요. 아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까? 이건 무슨 성이죠? 부중성 때문에 생산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영속성은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재생산이 나오면 무슨 성?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셨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일단 풀 텐데, 다음에 감가, 임대차 시장, 장기, 소모되지 않는다, 재생산이 안 된다. 이거 나오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게요. 영속성 보고 있어요? 토지는 절대적으로 물리적 양을 소멸하지 않죠.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용, 사용률 발생하는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자, 토지만 오래 가요? 건물도 오래 가요. 그럼 건물의 재고 시장이 나타나겠죠. 가치 보증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장기.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가치와 가격을 배우셨죠. 자, 이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전문가는 중개사잖아요. 평가상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장래 유무형에 대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소모되지 않는다, 재생산 안 된다, 감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 장기 나왔다, 그 우중성, 영속성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터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터로 가시면은, 자, 지금 5번 있어요? 밑을 줘볼게. 무슨 성을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럼 봐봐요. 영속성은 그냥이야, 오래가. 그럼 감가라는 게 나오겠죠. 감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냥이야, 오래가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어. 장기라는 게 나오지. 다 가르쳐줬어, 지금 다. 내가 시험장 가고 다 가르쳐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소모가 돼, 안 돼. 재생산이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으면 개인이 굉장히 이거 심각하신 거예요. 영속성. 영속성 옳은 거 모두 몇 개? 네 개죠, 네 개. 다 가르쳐줬지? 니은 나왔잖아.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또 미음 장기 배려죠, 그죠? 장기 배려, 토지 가치 부분을 우수하고 비읍에 장기 투자 나왔죠. 자본의 소득이 등. 그 다음 이응에 보시면 임대차 시장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게 어떤 성인지도 맞히셔야 돼요. 자, 기억의 집약적 이용 토지가 부족하다는 건 증성이죠, 그죠? 어느 하고 갔더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까지 말하는 거야. 부중성이야, 부중성. 부중성. 동성 나면 안 돼. 부중성. 리을도 부중성이죠. 두 개를 냈어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땅이 부족하죠. 건물 올린다는 거는 집약적 나오면 부중성 찍으셔야 돼요. 디귿에 임장활동 지역 분석 나오면 부동성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시옷에 국지화 나오면요. 부동성 찍으셔야 되고. 그럴까요? 지읒에 외부 효과 있나요? 두 가지에 두 가지. 봐봐. 여러분 봐봐. 외부 효과는 인접성도 들어가요. 부동성. 그래서 일어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 변화가 각인을 준다는 건 외부 효과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이 될 수도 있고 인접성이 될 수도 있어요. 찾았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개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